재미, 흥미, 의미까지 취업 MSG를 아낌없이 첨가한 슈슐랭 가이드. MZ세대 취준생들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 풀 소통 방송. 취업을 향하는 자라자라 잡스 원원 익스프레스에 지금 바로 탑승하시죠. 자라자라 잡. 자라자라 잡. 자라자라 잡스 원원. 자, 약간 이때 이 세대들이 익숙한 그 감성 아닌가요? 그 가락 자체가. 자라자라 잡. 자라자라 잡. 잡. 자라자라 잡. 너무 쉽다. 자라라라라. 너무 쉽다. 자, 시구르다부종님, 방그님 벌써 들어오셨나요? 좋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잡스 101 목요일 코너는요. MZ세대들이 취업하고 싶고 또 이직하고 싶어하는 취업의 왕자죠. 공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공기업 갈리오가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누가 인사해 주실 거예요, 먼저? 아, 저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건치 윤 건치 대장님. 윤 대장님. 건치 윤 대장님. 억만장자님 안녕하시고, 재영님 들어오셨고, 찐득님 들어오셨고, 아. 직캠 들어오신. 최찐득님이랑 최재영님이랑은 뭐 있는 거 아닌가요? 어디 최씨신가요, 두 분? 호감부자 은희쌤. 맞아요. 자, 은희쌤부터 먼저 소개해 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해커스잡에서 취업 강의하고 있는 조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누구시죠? 저요. 네,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17년 반갑습니다. 동안. 공기업 강의 강의를 17년 동안 하고 있는 하셨는데? 윤종혁입니다. 왜 반갑습니다. 취업 전문가 왜 안 했어요? 하나씩 취업 전문가. 떨먹으시네, 계속. 17년 동안 공기업 취업 강의를 하고 있는 취업 전문가 윤종혁 윤종혁 선생님이십니다. 쌤입니다. 두 분 우리 공기업 취업의 레전드 두 분이거든요. 근데 종혁 쌤 안 더우시냐고 물어보시는데 억만장자님이 네, 괜찮아요. 어. 네, 저는 뭐 그렇게 더위를 잘 안 타신다고 네, 하니까. 네, 더위를 잘 타는 응, 응. 편은 땀도 아니라서. 안 흘리시고요. 의대 더위는 출신입니까? 의대 최씨입니까, 두 분?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전주 최씨, 뭐 경주 최씨, 최 씨.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추위를 타시나요? 추위는 진짜 많이 탑니다. 어. 거의 한 3월 초까지 롱패딩 입고 다녀요. 대구 사람이라 그런 거 아닌가? 대구 사람들이 더위에 강하지 않나? 아, 그래요? 꼭 대구 사람이라서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굳이 그렇진 않다. 네. 17년간 공격 강의를 하시고 17시 17개의 의치를 의치를 가지고 16개입니다. 헐, 16개 임플란트. 그 왜 임플란트 했는지 물어봐 주시면 안 왜 돼요? 하셨어요? 넘어가시죠. 빨리 가요. 몰라가지고. 아니, 진짜 시간은 충분합니다. 아니, 빨리 가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윤쌤이 원래 운동을 했어요. 네. 태권도였지. 태권도? 지겨우신가 봐요. 태권도를 네, 태권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꿈나무였는데 이제 막 장난 아니었죠. 잘 나갔었죠. 오. 근데 이제 어느 날 욕심을 부리다가 부상을 당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원래 학교가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 부상을 당하니까 이제 태권도로는 갈 수가 없잖아요.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잘 뒤늦게 알지? 근데 몇 번을 들었는데 지금 10번은 더 들었을 거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야 되겠고 네. 나는 슬프고 그런데 이제 그때 원래 이제 주먹 세계도 조금 들어가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걸로? 아, 내가 그때 듣기로는 태권도 했던 애여서 주먹 세계가 아니라 다시 얘기해 줄게. 태권도를 하는 그런 운동선수 출신들은 그런 어깨 형님들이 이제 약간 이렇게 스카우트 같은 걸 한대요. 근데 거기에 아니, 들어가진 않고 약간 이렇게 그런 알바 같은 거를 막 했대요. 알바? 막 그런 지하 세계에서 알바 막 그 지하 서비스 알바. 세계 뭘 알바가 운반을 아니고 하시고 이런 건가? 그냥 운반 알바는 아니고 맥주 서비스하고 네, 맥주 서비스, 과일 안주 서비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구나. 4분 지났어요. 빨리 가시죠.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서 공부를 해야겠다. 왜냐면 친구가 좀 아팠거든요. 네. 그래서 사고를 겪으면서 마약 유통이야. 마약 유통이 아니라 맥주와 과일 안주 서비스 이런 죄송합니다. 것들을 좀 제가 그쪽으로 해주셨대요. 몰아가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친구가 이제 막 이렇게 싸움 나고 막 아프고 이런 걸 보면서 안 되겠다. 나는 공부를 나는- 해야겠다. 그러면서 그날부터 1년간 거의 열공.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계속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죽만 먹었대요. 그때 씹을 수능 수가 공부해야 없어서요? 되니까. 그 먹는 시간도 아까웠대요. 와우. 그래서 계속 공부만 했대요. 그때 그래서 이빨이 다 빠졌대요. 너무 그냥 공부하고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그래서 이제 스카이에 가셨죠. 진짜 이가 빠져요? 네. 네. 진짜요? 조직에서 나왔는데 그렇지 않으시고 아니요. 그렇다면 엄청난 조직이었다. 16개나 가져가는 거야? 그렇구나. 몰랐어요. 이런 사연이 계신지 몰랐는데. 그래서- 조연쌤, 그러니까 윤종혁 쌤은 독하게 공부를 한 본인이 했던 스타일이니까 이제 학생들한테도 할 수 있다. 해라. 나도 했는데 너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요즘엔- 하지만 저는 그거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리 윤종혁 쌤이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머리가 나빴으면 이빨 다 빠졌어도 스카이 못 갔거든요. 그렇죠. 알잖아요. 기본이 그럼요. 기본 있어야. 뇌가 필요하단 말이죠.
저녁 불고기님 안녕하세요. 저녁 불고기님 뉴비 불고기로.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불고기 저는 제육이 더 좋아요. 고추장 불고기가 더 좋아요 저는. 조희 학생 그러면은 요즘에 왜 이렇게 바쁘셔가지고 아, 저요? 갑자기? 네. 안 나오셨잖아요. 네. 목요일 날. 계속 상담이 잡혀 있었어요. 상담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네, 한 달에 거의 한 110명 정도 상담을 하는데 거의 2주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2주간 말에 몰려 있어서 오. 계속 상담을 하죠. 학생분들하고. 너무 바쁘셨구나. 맞아요. 네, 윤태식이 돌아왔구나. 윤태식이 맞습니다. 누구지? 그 해바라기인가? 아 그걸걸요? 아니요. 아닌가? 상담원으로 이직하셨나요? 상담원은 아니시고 공기업 상담원. 공기업 공기업 맞죠? 상담. 비슷하죠. 맞아요. 거의 공기업 상담원이기도 하죠. 예, 네, 맞아요. 비슷한 거예요. 뭐든지 거의 자산 콜센터 정도 수준입니다. 맞아. 지금. 뭐든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뭐든. 네, 저희가 오늘 이제 공기업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는 시간인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경사가 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하지 않았지만 이게 경사가 됐는데 저의 입덕 직캠이 업로드가 됐대요. 우와. 여러분 제가 봤는데 탈덕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지 제가 한번 여러분이- 보고 평가해드릴게요. 아까 잠깐 나왔는데. 아 잠깐 나왔어요. 네, 잠깐 나왔는데. 아 그 약간 머리 만지는 거? 네, 머리를 아. 왜 이렇게 많이 만져? 간지러웠나 봐요. 까봤는데. 근데 그게 왜 입덕 직캠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요즘에 뭐 아이돌 분들 무대 하시기 전에 아 그거는 알아요. 그런 걸. 아 방송하기 전에 약간 그런 그 건가 윈터 막 이렇게 하는 거. 아. 이런 거 아. 맞아요. 있어요. 혹시 심심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보고 또 여기 되게 뿌하고 계시다고요?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그거 보고 뭐 후기 여기 댓글 달아주셔도 좋겠고 오늘 또 보시면서 뭐 공기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이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실시간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항상 또 선물을 드릴 텐데 선물 어떤 게 있죠, 은희쌤? 뭐 하나가 빠졌네요. 그러네요. 우리 아이고야. 일단 그러면은 저 영업 뛰어야겠는데요, 우리? 네. 약간 상품 영업 뛰어야겠는데? 슬프네요. 자, 푸드테크 스타트업 초블레스에서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발포정 발효 식초와 다이어트 밀키트를 드립니다. 네, 맛있습니다. 저 맛있어요. 아직도 잘 맞아요. 먹었어요. 너무 잘 먹고 있어요. 그쵸. 네,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어떤 게 있죠? 네. 한 번에 합격하는 취업 필독서 해커스 문제집과 잡스 원어원의 가족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송진원 노무사님과 스텔라 쌤이 직접 쓰신 월급 걱정 없는 슈퍼 비정 규직의 길을 드린다고 합니다. 네, 이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죠. 여러분, 별로 뭐 내용이 어렵지도 않고 글자가 막 엄청 많지도 않고 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받고 싶으신 분들 오늘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 제 직캠이 보고 싶으시면 이 링크를 들어가 주시라고 여러분 참고해 주세요. 공기업 관리を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2022년에 하반기 취업에 나침반이 될 만큼 좀 중요한 내용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지하 세계에서는 어떤 업무를 좋아하나요? 언더그라운드. 저 지하sek이 아니었다니까. 진짜. 지하를 잠깐 구경했었잖아요. 지하sek이 아니었다니까. 지하 세계 구경을 한 거잖아, 구경. 그러니까 가게는 지하에 있었는데. 지하에 있었- 지하는 맞네요. 지하 맞네. 지하는 베이스 맞네요. 맞죠. 해커스 광고 봤다고 두 분 나오세요? 윤종익 쌤 나와요. 쌤은 안 나오세요? 저는 안 나와요. 아, 진짜? 네. 뭐 어떻게 나오세요, 광고에? 되게 어색하게 나와요. 많이 어색하게. 약간 두고두고 놀리고 싶게 나와요. 무슨 공기업 취업의 나침반 뭐 예를 들어서 아니요, 민족이야. 취업은 해커스 이렇게 하는데 막 되게 엄청 어색하게 세상 어색하게 약간 보는 사람이 미안해지게. 아이고 내가 저걸 봐버렸네. 약간 이런 내 느낌이랄까요. 눈이 힘드네 이런 느낌. 그게 아니라 눈이 힘든 게 아니라 아이고 저 사람 어떡하냐. 안쓰럽다. 내가 봐버렸네. 약간 아이고. 이런 거 있잖아. 인세를 많이 받으시네요. 많이 받으시죠. 자랑 좀 해보시죠. 많이 받았을 때 얼마나 받았는지. 대략. 많이 받았을 때? 어. 인세? 그냥 웬만한 중고차? 그냥 그- 새 차. 세차? 세단? 외제차? 아니 웬만한 이렇게 웬만한 뭔데? 웬만한 아니고. 직장인 분들 연봉 정도? 연봉을? 3, 4천. 연봉 정도? 한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받는데 그럼 3개월에 한 번씩 연봉을 받으시는 거예요? 분기마다
와. 와. 제일 많이 받았을 때, 제일 제일 많이 많이 받았을 받았을 때. 와. 지금은 아니고. 광고가 지금은 보고 아니고. 싶으시면 이 링크를 눌러주세요. 아, 이런 거 왜 올리세요? 아니 왜 해커스 광고 해야죠? 왜 그래요? 아, 네. 해커스 좋은 광고 건데. 얼마나 중요한 건데 지금 안 그래도 위기예요 지금 위기예요, 해커스. 위기. 두 분이 그래. 방송하기 전에 아주 수심이 가득하셔가지고 뭐. 지금 최지영님 완벽하게 지금 컨셉 잡았어. 지하 세계에서 더 많이 받았을 텐데 더 많이 안 소리 받았죠. 더 많이 안 받았죠. 절대 아니래요. 절대 아니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공기업 해커스 모두 합격. 합격해 버렸어. 아 그런 거예요? 네. 오늘 공기업 얘기할 우리 아, 공기업 나 왜 얘기할 덥지? 거거든요. 나 더위 안 이거 타는 긴팔 벗어요 입으셔. 벗어요. 긴팔 입으셔서 공기업 오늘 취업 준비하는 분들 있잖아요. 오늘 방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왜 중요하죠? 오늘 방송. 아, 왜 중요한 오늘 방송? 네. 왜안 하세요 답변? 공기업 취업 설명회 컨셉으로 하라라고 진행하기로 했어요. 네, 진행하라고 그랬는데 일단 네? 공기업 채용과 관련해서 좀 많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공기업 채용 뭐 일정이나 앞으로 트렌드 같은 것들 그렇죠. 좀 짚어주시려고 네. 하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이제 나눠볼 게 2022년 상반기 공기업 채용 트렌드랑 하반기 앞으로 이제 전망을 볼 텐데 우선 이제 상반기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그렇게 특별한 이슈는 없었어요. 상반기에. 네, 상반기에 그렇게 특별한 맞아요.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었고 음, 그냥 작년하고 비슷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코레일이 이제 이번 하반기에 사무직을 채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좀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상반기에 사무직 정도가 지금 이제 합격한 친구들이 있는데 거의 이제 12월까지 이제 맞아요. 우리 최지영님. 해서 최지영님이 아직 대기 중이거든요. 네, 대기 중이신데 사무직 같은 경우가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있는 거 정도. 그리고 상반기 공기업 트렌드라고 해봐야 이제 체감상 그러니까 이건 알리오에서 나온 건데 알리오에서 잡알리오라는 잡알리오. 사이트가 있습니다. 웹사이트. 네. 네. 거기에서 6,200명 정도 상반기에 채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6,200명이면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실제로. 청년 인턴까지 포함해서죠. 아니요, 정규직만. 아니에요? 정규직만. 네, 정규직만 6,200명 채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모르는 공기업들도 되게 많아요. 모르는 공기업들에서도 좀 많이 뽑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분들이 체감하기에는 이제 한전 아는 공기업이라고 해봐야 뭐 그렇죠. 한국전력, 건보, 뭐 그다음에 수자원공사. 건보, 수자원공사, 한수원 뭐 LH.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데 그거 외에도 또 많이 뽑았었거든요. 그래서 공기업은 잘만 공부를 해놓으시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나는 무조건 한전 갈 거야 이거 아니라면 맞아요. 갈 수 있는 곳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리오? 역시 파스타는 알리오 올리오다. 저 약간 창피했어요. 빵님 살짝 창피했어요. 이건 약간 저도 창피했어요. 그러면 이제 상반기는 좀 평이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하반기 앞으로 이제 트렌드는 어떻게 될지 전망을 해보신다면 어떨까요?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일정대로 뽑을 거예요. 지금 현재 2만 6천 명 정도를 채용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정도까지는 채용이 될 거예요. 실제로 될 거고 이제 내년이 문제인데 물을 한번 드실까요, 쌤? 네. 담배 좀 끊으세요. 건강관리, 담배도 끊으면서 합시다. 맞아요. 네, 쌀이 빵크님이 죄송하다고 해주세요. 내년에 이제 아마도 7월 29일 날 이제 공공기관 혁신 방안이라고 해서 혁신 가이드라고 해서 이제 발표를 했었잖아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그거 보고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인원을 감축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버님 오래 살아야 돼. 보셨어, 우리 둘 다 같이 봤어. 오래 사실 거예요. 오래 사실 거예요. 오래 사실 관리를 거예요. 열심히 새벽 하시거든요. 5시부터 운동하신대요. 맞아요. 자, 계속 갈게요. 인원을 감축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임원을 감축하는 거고 정현원을 맞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정현원을 맞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걸로 빠지는 사람들을 대체하는 인력은 없애겠다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정규직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정규직은 지금 현재 청년 고용법상
청년 고용법상 어떤 일이 있느냐면 전체 임직원에서 3% 이상을 채용을 해야 된다가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법률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현재 16,000명 정도 나오거든요. 350개 공기업에서. 그래서 내년에는 아무리 적게 뽑아도 16,000명 정도는 채용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는 있는데 의치가 다닳도록 참을 수 없었어. 계속 머릿속에 지금 맴돌고 계셨거든요, 지금. 자 계속 갈게요. 네. 진지하게. 16,000명 여러분. 네. 16,000명 정도를 채용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26,000명에서 이제 우리 학생분들이 느끼기에는 반타작이에요. 그쵸.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쵸. 지금 말씀이 사람이 안 나가면 많이 안 뽑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비 충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지금 이제 59세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59세 되는 분들이 61세가 되면 퇴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2년 뒤에 퇴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에 대비해서 이분들이 퇴직할 걸 대비해서 예비 충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비 충원을 하는데 이 예비 충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는 만큼 채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현재 베이비 부머 세대 분들이 나가고 계세요. 맞아요. 지금 계속 현재. 맞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건데 네. 지금 은희쌤 나이보다 좀 어린 분들 그러니까 한 30대 초반? 초반 20대 분들 30대 또는 초반. 20대 후반 분들의 부모님들이 베이비 부머 세대 분들이시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거의 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퇴직을 하신 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실제로. 정년은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정년이라는 개념 자체가 법률적으로 생긴 건 70년대부터예요. 그거는 이제 원래는 노동법 아닌가요? 그렇죠. 노동법인 건데 정년이라는 개념 자체를 지금 현재 바꿔야 된다는 얘기들도 많아요. 더 늘려야 한다. 네, 더 늘려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고령으로. 독일이라든지 또는 미국 같은 경우는 60세까지를 중년이라고 봐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그분들이 퇴직을 하셔서 사실상 16,000명 이상은 채용을 할 건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건 반백대장님. 여러분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들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반기 지금 전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이제 뭐 민영화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나 댓글 안 보고 그냥 손쌤 오셨다. 안녕하세요. 손쌤. 손쌤. 댓글 안 보고 그냥 얘기만 할게요. 손쌤 오셨는데요? 안녕. 그냥 얘기만 할게요. 댓글을 보니까 너무 땀이 나서 자 민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네. 민영화는 사실상 이명박 정부 그러니까 2008년도죠. 2008년도에도 민영화에 대한 얘기는 나왔어요. 이때 물망에 오른 데가 인국공, 그 다음에 통폐합으로 했던 데가 주택공사, 그 다음에 토지신탁. 네, 이런 쪽이 있었는데 한국토지신탁은 민영화를 했고 인국공이라든지 이런 데는 민영화를 안 했어요. 그리고 주택공사하고 그 다음에 토지공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댓글 안 보신다면서 왜 읽으셨어요? 지금 방금 읽으면서 버벅거리기 소원쌤이 시작했어요. 지금 기분 좋게 논리 인프피 조영쌤입니다. 놀리기 딱 좋을 수 있어요. 만약에 소원쌤이랑 저랑 있잖아요. 윤종욱쌤 말라요. 진짜요? 구박받아가지고. 어머. 인프피. 그래서 소원쌤이랑 저랑 같이 있는 걸 피해요. 힘드시구나. 나가요. 약간 밖으로 나가요. 건쌤처럼 되시는. 건쌤보다 더 힘들어요. 얼마나 좋으시면. 얼마나 좋으시면. 정말 무섭다. 나 갑자기 소원이 오니까 덥지? 소원아 나가줘. 나가죠. 자, 어찌됐든 그렇게 하면서 사실상 민영화를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 법률상도 그쵸. 힘들고 힘든데 지금 너무 지금 대놓고 하고 있는 데가 이제 한국전력인데 아 맞아. 한국전력하고 그다음에 코레일이거든요. 코레일인데 코레일은 이제 SR을 민영화시키고 싶어 하는 거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거는 대부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한국전력은 이미 민영화가 된 기업이에요. 네. 한국전력이 공공기관이기는 한데 한국전력은
한국전력은 거기 IMF 때 원래 한국전력하고 발전 자회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민영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국민주라는 걸로 돌린 거죠. 국민주라는 걸로 돌려서 5개를 쪼개고 5개 발전 회사를 쪼개고 그 다음에 이제 하게 된 그 발전 자회사는 한전이 모두 다 지분을 가지게 된 거고 국민주 방식이라서 그래서 한국전력이 주식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민영화를 한번 구조적으로 시킨 곳이기 때문에 한국전력을 민영화시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민영화가 되면 더 뽑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민영화가 되면 다 안 뽑겠죠. 그렇죠. 당연히. 이득을 생각해야 네, 하니까. 이익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리고 공공기관은 민영화를 하면 안 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왜 그냥 공기업인 데는 이유가 있죠. 고용 네. 유연성이 더 높아지려나요? 이게 고용 유연성이라는 용어 자체를 우리는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로 쓰거든요. 왜냐하면 유럽에서 고용 유연성이라는 말을 써요. 특히 덴마크가 황금의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해서 고용 유연성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고용 유연성은 잘 잘리고 잘 채용한다예요. 그렇겠죠. 쉽게 얘기하자면. 잘 네. 쉽게 자를 수 있는 쉽게 거. 자를 수 있고 쉽게 쉽게 뽑을 수 뽑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고용 유연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의 안정성이라는 것이 없다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덴마크라든지 이런 데는 비정규직들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얘기가 안 나오는 거죠. 뭐냐 하면은 고용 유연성이 되려면 동일 노동과 동일 임금이어야 돼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랜서 아나운서든지 정규직 아나운서든지 동일 노동을 했으면 동일 임금인 것처럼 동일 임금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러면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계약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일하는 만큼 만큼 받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맞아요. 고용 유연성은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에 대한 토대가 대단히 잘 돼 있어야 맞아요. 돼요.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그렇죠. 황금 임플란트면 그냥 금리겠죠. 그리고 고용 유연성은 계약직이라는 것 자체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돼야 되고 적극적인 노동 정책이 존재해야 돼요. 적극적인 노동 정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웨덴 같은 경우가 적극적인 노동 정책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하고 있죠. 청년들이 이제 고용 이력서를 2번 내면 거기에 대해서 돈을 준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그건 오늘 다 나 놀리려고 하는 거죠 지금. 나 미쳐버리겠네. 그래서 조명쌤은 유연하신 분인가요? 저녁 불고기님이 물어보셨어요. 저 아닌 것 같아요. 충치가 아니 왜 이렇게 이 얘기가 많은 거예요? 이 잘 닦습니다. 윤주영 씨 이 잘 닦아요. 그쵸? 그럼요. 귀가 빨개지셨어요. 손이 발에 닿으시나요?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손이 발에 닿겠죠. 다쳐. 내리면 바로 다쳐. 아니 진짜 약간 주인공이야. 이 정도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 사람은 없어요. 은희쌤이 불러온 스노우볼이라는데요. 그게 뭔데? 눈사태. 너무 앞에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은희쌤이. 그래가지고 다들 그거에 꽂혀가지고 그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조니 선생이 레버리지를 올려놨어. 올려놨어요. 전문이에요. 바람잡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바람잡이. 진짜 거의 윤조혁 설명회네. 맞네. 우리 다음 주에 윤조혁 설명회 하자. 좋아요. 오늘은 공기업 근데 또 설명이니까. 못 나오시잖아요. 아니요, 다음 주 나와요. 나오세요. 네, 다음 주 나와요. 우리 다음 주에 너구리 윤조혁 설명회 하면 안 돼요? 좋아요. 특집으로. 제가 안 할 건데요. 제가 안 할 건데요. 우리가 만들어낼게요. 나 어차피 다 알아요. 윤조혁의 삶의 그 생애에 대해서 이미 한 10번씩 들어가지고요. 다 들었어. 다 쌤은 내가 얘기할 수 금리가 있어요. 있으신가요? 저 금리 있죠. 저 금리 2개나 있습니다. 다 있죠. 자, 네, 또 얘기. 무슨 얘기 하다가 이렇게 됐지? 우리 그 고용 덴마크 유연성.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비정규직과 계약직. 스웨덴 같은 깜빡깜빡하시죠, 스웨덴 요즘에? 같은 경우는 반백 대장님. 스웨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고용을 원하는 이제 직업군을 원하는 사람한테 뭐가 있느냐 하면은 공무원들이 붙어요. 공무원들이 붙어서 이제 이력서를 대신해 줍니다. 저 금리 있고요. 스웨덴 화장실 깨끗해요? 네, 깨끗합니다.
이력서를 대신 내준다고요? 네, 이력서를 대신 내주기도 해요. 실제로. 그래서 공무원들이 붙어요. 한 명당 그러니까 취업 컨설턴트처럼 취업 컨설턴트는 돈을 받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안 받고. 근데 공무원들은 이제 월급을 받고 고용 안정성을 누리면서 뭐를 하냐면 3명에서 4명을 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해야 이 사람의 실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실적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라로부터. 그렇구나. 좋은 형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수험생들은 가만히 있고 놀아요. 놀다가 취업 이제 컨설턴트가 전화하겠지만 또 컨설턴트가 가서 이제 여기 면접 봐라 그러면 여기 어딘데요? 그러면 나 시간 없는데요. 아니야 이번엔 봐야 돼. 이렇게 비는 수준으로 거꾸로 가고 있죠. 이상하게 간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나중에 인구 절벽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취업 빙하기가 언제까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2025년까지가 취업 빙하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최악이죠. 2026년 정도에는 고용이 풀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맞아요. 많이들 해요. 인구 실제로. 절벽 때문에. 네, 인구 절벽 때문에 많이들 이제 2026년에는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설마 우리나라가 힘들어진다고 근무오기를 하겠습니까? 다시 하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근데 저 드릴 말씀이 있는 게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2026년부터는 또 이제 네. 취업이 괜찮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그렇죠. 그러면은 기다려야지. 네, 기다려야지. 4년이나? 있어요, 진짜로. 나 아직 4년이나? 나 몇 살이야, 나 몇 살이야. 내가 26. 그러면은 3년 뒤면 30. 오케이, 공기업 가야겠다.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경쟁에 대해서 굉장히 큰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기도 한데 공기업이 앞으로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점점 많이 안 뽑을 것이다라는 이런 지배적인 의견들 속에서 그럼 난 공기업 지원하지 말아야지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또 이제 지난번 정권 때는 또 공기업을 많이 뽑는다 이러니까 본인이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성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볼까? 많이 뽑는다니까 해볼까?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맞죠. 제가 생각할 때 여기에 이렇게 흔들리는 친구들 중에 붙은 사람은 못 봤어요. 그냥 본인이 뚝심 있게 만약에 흔들렸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그러면은 내가 이걸 해야겠다고 뭔가 의지가. 중심을 잡고 하면 할 수 있는데 뭐 적게 뽑으니까 안 하고 많이 뽑으니까 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그 허수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이렇게 취업은 인원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본인의 일이기 때문에 경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뭐랄까요? 결과값은 좀 내가 하는 만큼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이거랑 비교를 하는 거죠. 특히 공기업은 더더욱 그런 맞아요. 게 공기업은 채용을 많이 했든 안 했든 99년도부터 공채가 시작되거든요. 공기업은 공채가 시작되는데 제가 2005년도부터 강의를 했어요. 2005년도 17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17년 동안 공기업 취업 강의를 하고 있는 취업 네. 전문가 윤종혁 선생님과 여러분들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정말 취준생 특집 방송답다라고 지하세요. 최재형 코치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최재형님이 방금 전까지 매우 아니었습니다. 첫 코치님 하면서 지하세계와 치아 얘기만 25분 놀리셨어요. 나눴어요. 임플란트를요? 임플란트 얘기를요? 선생님이 모르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됐어요. 윤쌤은 16개의 임플란트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 2005년부터 했는데 자 강의를 하셨는데. 2005년도에 공기업 공채에서 필기 과목에서 뭘 봤느냐면 일반 상식을 봤어요. 이때 당시에 일반 상식이 그냥 일반 상식이 아니에요. 거의 한 10개 과목? 10개 과목 이상. 그러니까 언론사 준비해 보셨나요? 네. 언론사 준비할 때 종합교양이라고 있죠. 일반 상식의 종합교양. 그 종합교양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막 책 하나 사가지고 막 사람들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막. 네. 그때 이제 조금 높은 공기업들, 코트라라든지 코이카라든지 코트라랑 코이카랑. 코이카랑, 예. 그런 높은 공기업들. 금융 공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논술을 본 거고요. 논술까지. 예, 그러다가 한 2008년 들어가면서 2008년 변화가 또 들어가면서 생겼어요. 논술이 조금 지배적으로 들어가요. 논술이 중점적으로. 에너지 발전 공기업에서. 그렇구나. 예,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공기업 논술을 냅니다. 그리고 이제 NCS로 바뀐 게 박근혜 정부 말기예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네요. 그렇죠. 네. 박근혜 정부 말기예요. NCS 때. 그러니까 2016년부터 도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역사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것 자체가 공부를 해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 나도 모르겠다 이제. 나도 모르겠다. 저 집중 잘하죠. 꿋꿋이 이어가려는 자, 저 도와주는 자, 그냥 웃는 자. 나도 모르겠다. 놀려라. 맘대로 해라.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해라. 자, 분위기 좋으니까 괜찮아요, 그래도. 네. 네. 저 진짜 지금까지 약간 공기업 관리하면서 오늘이 제일 재밌었어요. 저도요. 저 오늘 약간 제일 재밌었어요. 약간 잡스 101 중에 가장 재밌는 거 탑3예요. 오늘. 공기업 방송. 그죠? 저기 웃음소리도 좀 장난 아니잖아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진짜 오늘? 그래서요, 쌤. 이거 그 마지막에 이제 결론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많이 뽑든 적게 뽑든 준비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공부를 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늘 얘기하는 게 필기 과목이 있는 곳에서는 요행을 바라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또한 면접이 있는 곳에서도 요행을 바라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 사람 보는 눈은 다 비슷해요. 그냥 사람 사람 보는 눈은 다 비슷한데 그런 게 있잖아요. 면접을 보다가도 왜 얘는 되겠다라는 친구들도 있고 있죠. 얘는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 결과값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만큼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래서 정말 잘했든 못했든 간에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지 요행으로 들어가지는 못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이 취업 빙하기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준비가 돼야지 됩니다. 뭐 인원이 많다고 해서 너가 될 건 그렇죠. 아니다. 그럼요. 노력한 만큼 맞아요. 결과가 나오는 네. 거니까 네. 여러분들도 우리 방송 보면서 같이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우리 지금 공기업 관리 윤쌤이 얼마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니까. 그렇다면 이제 공기업 채용에 있어서 중요한 게 서류. 숨겨둔 층글 왔잖아. 딴딴딴딴딴딴딴. 눈에 확 띄잖아. 딴딴딴딴딴. 이랬어요. 숨겨둔 층글 너잖아? 우리 금리 몇 개 있는지 다 밝혔어요, 돌보미님. 저희. 돌보미 전 2개 있습니다. 자, 우리 공기업 채용에 있어서 맞습니다. 오늘 이가 이거 많이 털렸죠? 윤쌤은 근데 금리는 없잖아요. 네 없어요. 윤쌤은 그냥 임플란트일 뿐이에요. 임플란트래요, 네. 여러분. 아니, 치아가 썩은 사람 니도 치아가 없어요. 몇 개예요? 썩은 총 니도 몇 없어요. 개예요? 모르겠네요. 사람 치아 총 몇 개예요? 윤쌤? 26개인가? 그렇게 정확하게. 많다고요, 여기? 그러면 16개 빼고 10개는 어금니는 네, 어금니는 괜찮은 다 제 거예요? 거예요. 아, 어금니는 다 제 거예요. 아니. 썩은 거 없습니다. 어금니는. 우리 치과 방송이에요, 지금 여기? 치과. 다음에 치과 의사 선생님 한번 모셔오면 참 좋겠다. 스터디 잡스에 그러니까요. 직업 소개 느낌으로. 맞아요. 임플란트 곰돌이 돌보미님, 윤쌤의 지금 임플란트 개수는 16개입니다. 힘드시대요. 자, 우리 공기업 채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서류, 필기, 면접인데 이 요소들에 있어서 이제 하반기 취업을 목표로 하는 분들은 어떤 준비를 좀 전략적으로 하는 게 좋을지 은희쌤 어떤 게 좋을까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정말 그냥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상반기에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하반기는 지원 못 하십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준비해서 하반기에 뭐 한전이나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미 그러니까 하반기 안에 내가 농협이나 뭐 농협은행 이런 데를 합격한다라는 가정하에 뭘 해야 하는지 물어보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얼토당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시작한다고 해서 진짜 만약에 본인이 한국사랑 컴활이랑 영어 성적 같은 기본 자격이 다 있어. 그리고 본인이 뭐 예를 들어 뭐 공무원 준비를 좀 하거나 아니면 뭐 회계사 준비를 좀 해왔거나 뭐 행정 공부를 좀 해왔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어느 정도 결이 비슷한 공부를 해오다가 이제 와서 이제 공기업으로 이제 방향을 튼다 이런 거는 가능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이제 하반기에 공기업 취업을 목표로 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자격 만들고 필기에 이제 약간 처음 이제 발을 담그는 정도의 느낌. 그리고 이제 채용 전형을 막 경험해 보시면서 아, 공기업은 이런 사람들을 뽑는 거구나라는 그 이 공기업 취업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하는 시간을 하반기로 쓰시고 제대로 된 지원은 내년 상반기부터 지원을 하실 수 있는 거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공기업 취업 전략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면 하반기 공기업 취업 전략을 두 가지로 나누면 내가 뭔가 스펙도 준비 안 돼 있고 전공도 준비 안 돼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현재 스펙과 지금 공부를 하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앞에서 상반기 때 공부를 좀 해왔다. 그렇죠. 라고 했을 때에 또 하반기 전략이 있는 거니까 그럼요. 뭔가 전략을 세운다라는 건 우리가 전략이라는 건 군사 용어잖아요. 항상 전략은 군사 용어죠. 예, 그러니까 몰랐어. 항상 그 저는 이제 조금 버릇 중에 하나가 개념어를 잘 장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려워. 그러니까 어떤 단어든지 간에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 개념어를 잘 못 쓰면 힘들어요, 사실상.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전투 용어거든요. 뭔가 전략을 짠다, 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전투 용어인데 똑같은 거죠. 전략을 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대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훈련을 해왔고 이제 본격적인 전투에 앞서서 이런 전략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실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내가 앞에서 공부를 해왔다라고 하는 전략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스펙을 준비하고 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취업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취업 전략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했는데 나는 이제 뭐 상반기에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좀 지원을 해볼까 한다라는 분들은 서류, 필기, 면접 이렇게 각 요소별로 또 전략이 또 따로 있지 않아요? 뭐 서류는 어떻게 하는 게 좋고 네. 필기는 어떻게 하는 게 좋고 면접 때는 어떤 게 중요하고 서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주 노멀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토익 커트라인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800에서 850 정도, 850 정도 또는 한국공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900대까지도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근데 되게 웃긴 게 그러면 또 이제 취준생분들은 또 그거 토익 공부하기 싫어서 건보를 예를 들어. 건보는 700이잖아요. 네, 건보는 건보만 700이죠. 700이죠. 네, 건보만 700 700이에요. 입니다. 그렇게 낮은 가스공사도 700에서 750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원할 수 있는 공기업들은 좀 올랐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냥 난 토익 없는데 하고 싶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진짜 빡세게 해서 나는 NCS 90점 정도 맞을 자신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재재단, 건강가정진흥원 들어보셨어요? 가정진흥원 자발리오에서 봤었어요. 네, 건강가정진흥원, 아니면 지역농협. 지역농협, 그 다음에 등산 트레킹 센터 근데 이런데. 잘 채용이 많지가 않죠. 많지가 않고 근데 정말 지역농협은 많습니다. 무조건 많이 있습니다. 10명 이하로 채용하는데 이런 데는 근데 자소서를 정말 잘 써야 돼요. 그렇죠. 자소서를 정말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일단 내가 지금 현재 바라봐야 될 건 내가 스펙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그 다음에 커말하고 예전에는 커말하고 한국사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엔 다 있어야 두 돼요. 개가 거의 필수인 거고 한국어도? 선택이 한국어 정도 그 다음에 한국어 능력 시험이요? 네, 네. 한국어나 사조사. 그냥 사조사는 2급인데 사조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공기업으로 가실 분들. 맞아요. 그 다음에 한국어는 조금 더 범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라서 지금 현재 내 스펙이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아, 이제 난 필기를 공부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를 먼저 지금 현재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필기에서는요? 필기 같은 경우는 워낙 범위가 넓죠. 네, 워낙 네. 진짜 범위가 넓죠. 필기는 얘기만 해도 한숨이 나옵니다. 자,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NCS가 우리가 흔히들 시중에 나가면 기본서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통합기본서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NCS 통합기본서. 해커스건 주황색입니다. 주황색인데
약간 좀 더 진한 주황색이에요. 네. 찐주. 통합 기본서가 있는데 이 통합 기본서는 적어도 2에서 3회독 정도는 하셔야 돼요. 맞아요. 네. 유형 파악해야 되니까. 기본서가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서는 모든 나오는 유형들을 다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맞아요. 이 2, 3회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있는 문제는 내가 다 풀 수 있다까지 나와야 돼요. 대부분 이 다음에 봉투 모의고사로 넘어가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봉투 모의고사로 들어가셔서 막 많이 풀면은 시간은 빨라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셔가지고 선생님 제가요 진짜 많이 푸는데 오답률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정답률을 먼저 올리는 연습을 맞아요.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최재영 님이 민경채. 그 민경채라고 하시는데 피센 민경채가 있거든요. 맞아요. 피센 민경채가 있는데 이 피센 민경채 지금 현재 11개년치까지 나와 있어요. 11개년치까지 나와 있는 거 2에서 3회독 정도 하시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기본서 가기 전에 수리가 있는데 중학 수학에서 농도 문제, 일률 문제, 거속시 문제 못 풀면은 이거부터 풀고 가세요. 거속시가 거리 속도 네. 시간입니다. 거리 속도 시간, 거속시 문제, 그다음에 농도 문제 이런 문제 못 풀면은 기본서 손대지 말고 요즘에 뭐지? 기초수리. 기초 수리가 있는데 만약에 혼자 하실 것 같으면은 기탄 수학인가? 어머, 그거 네. 진짜 옛날 거 아니에요? 기탄 수학이 지금도 나와요? 있어요. 네, 있어요.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탄 수학 제2부터 하는 거 추천드려요. 제2가 중학 수준이거든요. 모를 수 있어요. 모르는 거를 부끄러워하지는 마세요. 몰라요, 저. 모를 수는 있어요. 저 문과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아니면 기본서로 해커스 잡에도 들어오셔요. 기본 수리 있지 않나요? 네, 기초 수리 김소은 네. 쌤 거 있고 왕초보 왕초보 수리, 왕초보 양미라 수리. 쌤 것도 네. 인강 있습니다. 수학의 정석은 안 돼요? 아, 수학의 정석 싫다. 수학의 정석을 어려워요. 풀 줄 아는 그러면 정도면 거속시 알죠. 거속시는 알겠죠. 알죠. 네. 수학의 정석 맨 처음 게 집합 아닌가? 네, 집합. 그쵸, 집합이네. 저는 집합. 진짜 홍성대 아니에요, 홍성대? 네, 수학의 맞습니다. 정석. 오죽하면 내가 이름을 기억해요. 저주했어. 만든 이런 걸 왜 만든 거야? 아 진짜. 그리고 성문 기초 영어는 홍성표였나? 아, 그랬어. 홍씨 분들이 아주 홍 씨가 다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죠. 그때는. 홍 성문 씨들이 기분이요.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혔어. 어지럽혔다고. 내가 생각할 때 그냥 덧셈, 곱셈, 더하기 빼기 이거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혔지? 어렵게 생각했죠. 만들어놨냐. 어린 마음에. 그쵸. 영어는 문단열. 지금 재영님이 엄청 정보를 많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재영님 되게 아는 거 되게 많아요. 은근히 알쓸신잡 2예요. 재영님이. 그 시간 재고 사칙 연산하는 거 계속 풀면 제일 좋습니다. 실제로도. 그거 연습하시고 2, 3회독 하시고 피센 민경채 2, 3회독 한 다음에 시험 치기 전에 봉투 모의고사를 푸는 게 좋아요. 모의고사로 내가 시간 재고 이때 민경채 할 때 시간 체크는 하셔야 돼요. 문제당 시간 체크. 그래서 그쵸. 내가 건너가는 문제, 넘어가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됩니다.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 다음에 전공인데 전공은 기술직 분들은 기사 과목 80에서 90점 정도 각 과목 목표로 잡으셔야 되는 거고 경영 같은 경우는 진짜 최소 6개월 걸려요. 1회독 하는데. 왜냐하면 경영만 보는 게 아니라 단일 전공으로 경영, 회계, 재무 다 본단 말이에요. 재무 다 맞아요. 본단 말이에요. 재무회계까지 같이.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최소 6개월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진짜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년 이상 그러네요. 걸린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죠. 갑자기 그래- 또 하반기 해볼까 해도 안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좀 준비돼 있는 사람들 요즘에 인원을 작게 보면 안 뽑는 건 아니니까 커트라인이 올라가거든요. 맞아요. 커트라인이 올라가기 때문에 다들 또 얼마나 열심히 했을 거야. 그러니까 그 코레일 같은 경우는 커트라인이 90점이 넘잖아요. 미쳐 실제로. 너무 우리 힘들다. 재영님이 그걸 찢으셨- 해냈습니다. 찢으셨죠. 면접 뭐 다 잘하셨겠죠. 그죠?
지금 다 수학 때문에 화가 많이 나셨어요. 나는 수학 제일 싫었어. 진짜. 왜 비커에 소금을 담그는지, 왜 맞아. 자전거 그렇죠. 타고 가다 걸어가다 맞아, 차를 갑자기 타는지, 맞아. 그렇죠. 달력을 왜 찍고 부피는 그만 그리고 재고 꼭 싶고. 어떤 애가 막 가다가 막 문방구에 또 꼭 들려요. 지우개를 산대. 그러다가 자기가 또 까먹었다고 다시 집에 가가지고 다시 가지고 다시 온다. 막 거기에서 어지럽게 이제 또 가다가 또 영희를 만난다. 애들이 효율성이 떨어져. 영희한테 영희를 뭐 만나면 주고, 또 뭐 줘. 뭐 받고, 또 뭐 받고. 그래서 철수와 영희가 만나면서 불행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 불러오고 막 민수 내려오고 막 그러잖아요. 갑자기 막. 어지러워요 정말. 그러면 마지막 면접은 또 전략이 따로 있을까요, 은희 쌤? 면접이요. 저는 그래서 이 얘기할 때쯤 저한테 그러면은 그럼 면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거부터 하고 이거부터 조금 하고 그 다음에 하세요. 어차피 까먹거든요. 왜냐면 이 필기 공부를 하는 시간은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부쩍 안 하고 그쵸.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회성이 케이스 떨어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자소서 준비하고 이러면서 면접도 막 해야지. 그래서 막 코칭을 해요. 그러고 이제 막 면접을 좀 잘 해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 저 필기 공부하러 갈게요. 이러고 나서 다시 만나잖아요. 약간 우울해져 있어. 약간 낯가려요. 갑자기. 그렇죠. 말이 안 나와요. 이렇게 되거든요. 진짜.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커트라인 그 근방에 갔을 때 면접 준비를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지 그 감이 조금씩 올라오는데 진짜 다 까먹어요. 하나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맞아.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답변이나 뭐 면접이나 이런 걸 평소에 연습해 두는 건 있긴 한데 공기업은 필기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근데 어차피 자소서를 쓸 때 자소서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솔직히 면접 답변으로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이제 태도적인 부분은 사실 타고난 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너무 사회성이 좀 결여돼 보이는 그런 표정과 그런 성향이다라고 하면 좀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원래 좀 막 세미 씨처럼 밝고 뭐 이렇게 처세를 잘 하고 사람들이랑 이제 뭐 말도 하고 이런 분들한테는 어차피 이 성향 그 자체가 잘 맞으니까 그냥 나중에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죠. 네, 알겠습니다. 어머 벌써 48분이야? 네, 그니까요. 우리가 어머, 너무 진짜 재밌었다. 너무 재밌게 우리 쌤을 놀려가지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하반기 채용 일정을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수리쌤, 수원쌤이 나오셨네요. 수리가 제일 깔끔한 과목이죠 라면서 어, 우리가 싫어요. 수학 되게 싫다고 얘기한 걸 싫어요. 손쌤이 약간 천재과죠. 진짜요? 맞아요. 수학과 아니셨어요. 수학 푸는 거 보면 약간 컴퓨터 같죠. 진짜 알파고처럼. 그래서 따다다다다다다. 취특키에서 그거 나오지 않았어요? 그 둘이 바꿔 푸는 거? 네. 윤쌤이 수리 풀고 소만쌤이 의사소통 풀고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것만 받고 어떻게 됐는지는 못 봤네요. 저는 그걸로 확인하세요. 그럼. 저는 다 영상. 못 풀었어요. 말해주세요. 소만쌤은 풀었잖아요. 그죠? 소원쌤이 2문제 맞췄나? 저는 다 틀렸고. 진짜 역시 수리는 하던 사람이 해야 돼요. 근데 진짜 소원쌤도 수학 이런 전공이 아니셨을 거예요. 아니셨는데 어떻게 그런 천재인 거죠. 대단하다. 너무 좋으시겠다. 그리고 윤쌤은 16개 이빨을 저당 잡히고 천재가 됐고 소원쌤은 그냥 천재고. 나 힘들어. 나 힘들어. 아니 하반기 채용 일정을 좀 짚어볼게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하반기에? 하반기가 거의 지금 8월달이 소강 상태이기는 한데 저 지금 딱 그 없을 때예요. 지금이. 왜냐면 딱 휴가 시즌이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딱 없을 때예요. 9월달부터 8월 말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제일 먼저 금융권들이 조금 나오겠죠. 맞죠. 금융공기업들이 중소 IBK 기업은행이라든지 농협은행, 그다음에 뭐 농협 그다음에 지역은행들도 이제 쫙 뜰 거고. 그렇죠. 지역은행들도 뜰 8월부터 거고 뜹니다. 그다음에 8월부터. 네, 지역은행들이 8월부터 떠요. 지역은행은 8월 말부터 뜨죠. 네, 8월 말부터 뜨고 금공도 8월 말부터 뜨기 맞아요. 시작해요. 조금 일찍 네, 뜨죠. 그래서 9월 달에 대부분 시험이 있거나 10월 초에 시험이 있는 맞아요. 쪽으로 가게 될 거고 그다음에 지금 가스공사가 계속 안 나오고 있었거든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스공사도 이제 나오게 될 거고 하반기에 네, 이제 곧 곧 나오게 될 거고. 거고 소비자원은 잘 모르겠어요. 나온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소비자원 같은 경우에서는 상반기에 한번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네, 일단은 관광공사는 내년 상반기로 넘어갈 것 같아요. 내년. 그리고 조금 더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요거는 제 뇌피셜입니다. 네. 오피셜은 아니고 뇌피셜인데 내년 상반기가 좀 당겨질 가능성은 있어요. 내년 상반기. 내년 상반기가 조금 당겨질 왜 가능성은 그렇게 있어요.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인원은 채용을 줄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혁신 방안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온 거를 보면은 내년까지 기간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현재 2023년부터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거에 대한 예산 심의 기간이 보통 3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면 3월 이후로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때가 딱 공채 시즌이거든요. 그러면은 아예 두 개로 나눠질 수 있어요. 내년 상반기는 3월에서 4월까지는 공채가 없고 아예 앞쪽으로 당겨서 공채를 하거나 왜냐면은 1, 2월 이럴 때요. 네, 왜냐면은 이때 이제 예비 인원을 채용할 수 있으니까 이때부터 3월 이후로 적용되는 거니까 예비 인원을 채용할 수 있으니까 그쵸.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는 12월 달부터 될 가능성들이 되게 많아요. 올해 12월. 올해 12월부터 될 가능성들이 되게 많아요. 아예 뒤로 넘어갈 리는 없어요? 아예 뒤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좀 예산을 받아서 움직여야 되는 공공기관들이라든지 이런 공기업들 같은 경우는 뒤로 좀 완전히 밀릴 거고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사회복지 공기업들이라든지 예산을 받아서 움직이는 공기업들 그런 쪽들이 있을 거고 기금 운용이라든지 SOC 공기업이나 에너지 발전 공기업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이 있단 말이에요 예비비가 그래서 그거를 당겨서 쓸 수는 있죠 기본적으로 그럼 그런 그렇게 데들은 좀 올해 12월로 당겨 올해 12월로 당겨질 가능성은 있어요 이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는 올 하반기에는 채용을 하겠죠. 네. 네. 하반기 상하반기가 늘 있었던 공공기관이라서 그게 공공기관마다 상하반기에 뜨는 데가 있고 상반기에만 뜨는 데가 있고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네. 그런 것들 체크를 하려면 또 어디서 보면 좋아요? 발품 팔아야 돼요. 제일 좋은 데가 잡알리오거든요. 알리오. 잡알리오가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모바일 앱으로도 있어요. 모바일 앱으로도 있고 알림 설정도 다 해놓을 수 맞아요.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정보는 다 나와 있어요. 자바려고 네. 하시면 다 나와 있는데 그걸 찾는 것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관심이 네. 없으신 건가요? 그래서 귀찮으신가요? 네이버에 그거를- 공공기관 잡알리오라고 치시면 돼요. 근데 이게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찾는 것 자체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더 알고 싶지 않아요? 아니 근데 왜냐면은 이거 자체가 스트레스인 거지. 막 뭔가 막 더 알고. 준비해야 될 것 그래서 같아요. 사실 공기업에 대해서 알려면 저희한테 오시기 전에 그냥 채용 공고 몇 개만 보셔도 알거든요. 느낌이 오죠. 왜냐면 몇 개 한 4-5개만 보면 이런 한국사가 필요하고 커말이 필요하고 이게 그냥 보일 텐데 이제 그거를 보는 거 자체를 좀 두려워하시는 거죠. 낯설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한테 오셔서 상담을 받고 그렇구나 하고 나서 이제 보면 진짜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공고를 좀 최지영님 말이 보시면 좋아요. 맞아요. 지방 공기업 정보는 클리나이라고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쪽을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어디 카페 들어가서 보고 어디 들어가서 보는데 제일 좋은 거는 그 기업이 올려놓은 공고문을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원문을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맞아요. 정말 네.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네. 공기업 소신 구글 알림이 설정하시고 틈틈 그쵸 이제 취준생분들은 그런 거 다들 하지 않으시나 안 하죠. 왜냐면 그 공기업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면접도 막 기준이 뭐예요? 근데 보면 나와 있어요. 면접 평가 기준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물론 좀 난해하긴 하죠, 면접은. 근데 뭐 필기 교과목 그리고 이제 뭐 가산점 항목들 그리고 전형 이런 것들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기업은 사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투명하게.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실제로. 네. 그리고 기업 분석하려고 하는 것도 사기업은 진짜 뭐 어디 증권가의 뭐 어디 찌라시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 애널리스트들이 쓴 것도 좀 봐야 되고 유료 자료도 좀 보셔야 되고 봐야 되고 그런데 공기업은요 다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다 나와 공개가 정말 돼 있어요. 다 나와 부터 있어요. 시작해서 다 나와 네,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양이 좀 많긴 해요. 네, 양은 많은데 진짜 마음 먹고 내가 여기 공기업 하겠다 하면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 꼭 좀 네. 확인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턱대고 그냥 어떡하지 이래서 또 막 쌤들한테 막 물어보고 하다가 나중에 찾아보면 그래도 저희한테 그나마 물어보는 분들은 그나마 낫죠. 그걸 물어보지도 않고 공기업 준비는 할 거야. 근데 잘 모르겠어. 어떻게 이런 해야 돼? 분들도 많죠. 그냥 유튜브에서 보는 걸로 정보를 대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막 영상이 네. 또 많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뭐 준비해야 될 거 3가지 막 이런 맞아요.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것도 보고 스스로도 찾아보셔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 또 남은 기업들이 뭐가 있죠? 큰 공기업들. 가스공사. 가스공사가 제일 크죠. 가스공사. 좋죠. 가스공사 굉장히 좋아요. 좋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런 데보다 가스공사가 인지도는 좀 떨어져요. 왜요?
학생분들은 이제 아, 한국전력, 건보 이렇게 LH 이건 아는데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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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 왜 이러는 거죠? IBK인가? 뭐예요? IBK 이거예요? 뭐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IBK, IBK IBK. 이렇게 하겠다, 그죠? 맞아요? 그냥 IBK라고 하는데. IBK, 블루베리 스무디? IBK 블루베리 뭐라고 한다 그랬지? 블루베리 블루베리 뭐예요? 스무디인가? 블루베리 스무디. 이거 아니에요? 블루베리 스무디 해보세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등킨 도너스를 아세요? 든킨 아, 던킨 도너츠. 왜 든킨 도넛을 어디서는 그렇게 한다는데? 아, 던킨 도너츠. 등킨 도너스. 그게 나는 사실 더 편한데. 아. 해보세요. 던킨 도너츠. 등킨 도너스. 이게 더 편하기는 한데. 치트키 TV의 주인장 50은 열린 문 언더그라운드 16 의치 윤대장님과 함께. 여러분 이제 그만해주세요. 힘드세요. 지금 너무 많이 맞으셨어요. 그래서 그 가스공사요. 가스공사. 가스공사가 진짜 미래성 있는 기업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올해 맞아. 그 수소공사로 우리는 거듭나겠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이번 정부가 원자력 발전에 드라이브를 건다라고 해도 수소 경제는 가요. 맞아요. 그쵸, 수소는 그쵸. 확실하고. 네, 수소는 확실하게 가요. 왜냐하면 여기서 갑자기 연인 사이에 방울을 터야 된다고? 가스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 가스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수소는 가기 때문에 수소는 또 현대하고 물려 있거든요. 이건 내일 말씀드릴게요, 억만장자님. 현대하고 물려 있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현대차. 그쵸. 그렇죠. 현대차가 이제 현대 모빌리티라고 이제 바뀐 거죠. 어. 모든 모빌리티를 다 하겠다라는 걸로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내연기관차는 없어지고 수소차, 전기차가 떠오르잖아요. 아무래도 다음 세대는 이제 그렇죠. 전기차. 전기차, 수소차. 지금 수소차는 진짜 많이. 그리고 수소는 이제 드론이나 트럭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고. 네. 가스공사가 인지도가 없다는 게 저는 더 놀라운 아, 것 그래요? 같아요. 네, 다들 알 줄 알고 알았어요. 있지 않나요? 자, 저희 이제 마무리를 해볼 시간인데요. 오늘 뭐 눈에 띄는 분이 있으셨나요? 중학생? 뛰는 분? 저는 곰돌이 돌보미님 선물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안 저 곰돌이 돌보미님. 제가 먼저 했는데요. 저는 저녁불고기님 오늘 새로 들어오신 오케이. 분이잖아요. 저는 백마탄 억만장. 억만장자님께 네. 어떤 선물을 주실 거예요? 책. 억만장자님은 책? 억만장자님인데 억만장자님. 월급 걱정이 없으니까. 책. 책 이거 드리고 네. 저녁불고기님은 곰돌이 돌보미님은 그거. 갑자기 생각 안 나. 발효식초? 발효식초. 그러면은 저녁불고기님은 다이어트 밀키트 드릴게요. 저녁으로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기업 관료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 선생님 사랑한다고 하시네요, 돌보기님이. 자, MZ세대 취준생을 위한 취준생과 접수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매일 오후 5시에 돌아오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인사할게요. 안녕. 다음 주에는 윤중혁 설명회 많이 기다려주세요. 많이 와주세요.